지연님 교수님 17판 교과서를 구입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데 오늘은 65쪽 그 보충 부분이라는 단원을 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련하여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 성취의 효과에 관하여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고, 해제 조건설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 사례에서 어머니 A를 모시고 살던 부인 C, 태아는 D가 부인 C와 살던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재산 상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지 조건설은 일단 A와 C가 재산을 공동 상속한 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태아 D가 어머니인 법정 대리인 C를 통하여 법정 상속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만 D가 사산하면 A와 C의 재산 상속은 확정됩니다. 해제 조건설은 C와 D가 공동 상속을 하고 살아서 출생하면 그대로 재산 상속은 확정되고, D가 사산하면 A가 법정 대리인이었던 C를 상대로 D의 상속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판례는 정지 조건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정지 조건설에서 법정 대리인 C, 이거는 태아로 있는 동안은 정지 조건설에서는 법정 대리인을 세울 수가 없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법정 대리인 C가 됩니다.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은 태아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 A가 법정 대리인이죠. A가 법정 대리인. 이 태아의 상속 문제는 채권 불법행위 편에서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속편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의 제거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판 2009-1741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를 보면은, 요지를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본다면, 빨간 부분은 제가 이거를 빨갛게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줄뛰기도 제가 한 겁니다. 원래 판례 원문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이하 의료인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 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지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은 의료계약이라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문제입니다. 민법에는 채권 광론편에 여러가지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계약은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 계약은 아닙니다. 다시 보면요,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다수 의견,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 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 이하 연명치료라 한다. 진료행위는 진료 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 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이하 사전 의료 지시 사전 의료 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전 의료 지시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렇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 번호를 찾아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의 내용은 아니고 민법의 전형계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죠. 사망하면 권리능력은 소멸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하면 권리능력은 소멸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판 부사다 1883 객관식 문제 이런 건 나올 수 있겠네요. 동시 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망의 선후는 상속과 관련하여 의미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0조 동시 사망의 추정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질환으로 인한 수인의 실종 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시 사망 추정의 효과는 수인이 동일한 질환으로 사망하여 동시 사망이 추정되면 수인들 사이에서 상속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이 지원님 교수님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전 교과서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곽인주 교수님을 교과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지금 불확실하지만은 못 보는 용어 같습니다. 하여튼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수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 즉 본증에 의하여 번복된다. 이거는 지금 민사소송법을 지금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동일한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 사실에 대한 반증에 의해서도 제30조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판 982 8974 판결. 이 판결을 요지를 한번 읽어보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판결입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민사소송 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0조의 유추
에, 수인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서로 다른 인환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의 사망 시기의 전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학설은 이 경우에도 제30조의 동시 사망의 유추를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립니다. 그러나 98-8974 판결을 보면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이라고 하여 유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사망. 부동산 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은 인정이라는 말을 쓰시죠. 부동산 중개료에 관하여 인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인정도 아마 그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음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사망의 기재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인정사망이나 이는 이는 사망의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이 증명에 의하여 번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지원님 교과서를 새로 사가지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빠진 내용의 일부를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지금 빠진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음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